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인도 태평양 확장 정책 중 어떤 좌절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좌절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실패죠. 아마도 가장 큰 좌절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남태평양 10개국과 맺으려고 했던 포괄적 경제 안보 협정의 불발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남태평양 8개 섬나라를 순방했습니다. 그는 5월 30일 피지에서 남태평양 수교 10개국과 중국 태평양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죠. 이 회의는 지난해 중국이 만든 회의체로 이번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중국은 여러 나라와 국가 간 개별 협약은 체결했지만 가장 중요한 10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역과 안보 협정이 일부 국가의 반대로 체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남태평양 10개 수교국에 중국 태평양 도서국 공동발전 비전과 공동발전 5개년 계획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당국은 이들 국가에 줄 선물 패키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선물은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 그리고 중국 시장 지집 지원 등 무려 24가지 항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은 안보협정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통령은 21개 태평양 국가 정상들에게 친필 서한을 보내서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과 서방 사회의 신냉전을 촉발할 수 있다며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이 이 지역의 통신망과 해양, 자원, 안보를 통제한다면 주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죠. 결국 중국은 사전에 작성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15개의 원칙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내는 선에서 회담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특히 피지는 왕 부장이 방문하는 첫날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14번째 창설 멤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는 태평양 섬나라로서는 처음인데요. 중국이 한방 먹은 셈입니다. 당시 출범 12일째를 맞은 호주 새 정부가 중국계 페니 윙 외교장관을 왕 부장이 방문한 남아시아 3개국에 보낸 것도 호주와 이들 국가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확장 정책을 제약하는 3가지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 언급한 중국이 이룬 3가지 진전은 점 차원이고 좌절은 면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죠. 중국의 인도 태평양 확장 전략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베이징이 아시아 외교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욱 깊숙하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도 태평양 지역 확장을 제약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국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지난 몇 년간 하향 곡선을 걷고 있는 중국 경제가 올해 들어서 더욱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력으로는 과도한 확장 정책을 뒷받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아시다시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죠. 전 세계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외국 자본과 기업이 중국을 떠나게 만들어서 중국 경제를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외교 전략인 전략 외교가 중국의 고립을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에 중국 외교관들의 정상회담 발표문 수정 사태, 그리고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 구이 충류의 매우 공격적인 언행, 또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다음 3번째입니다. 지난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정략을 그대로 이어받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추구할 10대 액션 플랜을 제시하며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죠.
주요 플랜을 보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선도해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국가연합과 관계 강화, 그리고 인도의 지속적 부상과 영내 지도력 지지, 쿼드 협력 구축, 그리고 한미일 협력 확대 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했죠.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중에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IPEF를 출범시켰죠. 그리고 5월 26일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투자, 공조, 그리고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대중국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의 전략들은 하나같이 중국 공산당의 인도태평양 확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확장 정책을 실시하면서 어떤 자질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